다지라는 자명입니다. 의료 자문 조항이 뭐지? 뭐가 문제지? 의료 자문의 모순 조항, 고문 조항, 초법 조항이 정액보험 성질 바꿔치기에 비추어 무효가 아니라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모선사의 간행, 두 번의 조절비가 면도부과. 실무에서 주모선사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의료 자문 조항으로 두 번의 조사, 두 번의 절차, 두 번의 비용 지출과 두 번의 입증 책임을 요구하면서 면책은 두리뭉실, 부책은 까다롭게 적용합니다.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자문위가 주치의 진단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부정하지만 반대로 그런 자문위 소견에 대한 반증 책임을 주모선사가 피보험자에게 더 씌울 때는 직접 증거, 직접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 주모선사의 자의적 해석, 주모선사는 그때그때 달라요. 앞에서처럼 일관성 없는 해석이 줄을 이룹니다. 서로 동의하여 동시감정을 가라는 약간 취지를 주모선사의 막무가내 약간 해석과 도둑 의료자명, 깜깜이 의료자명을 강요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험약관에는 의료 자문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료 자문 가자고 하고 보험약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명선사는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약관 조항 31조 제2항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의료 고문 조항의 해석.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시죠? 보험자는 일부러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No. 보험자의 진짜 속내는 31조 제2항에서의 전문의는 의료기관을 따지지 않고 자문료로 길들여진 자문의만 믿고 인정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런 자문의 진단서가 아니니 당연히 합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다툼을 만들어야 보험자 의도대로 의료 자문을 갈 수 있으니까요. 정액보험을 합의보험으로 성질을 바꿔주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보험구강 또는 주모선사 역선택. 보험계약은 그 특성상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데 그 원인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자의 역선택입니다. 피보험자 측도 주모선사처럼 사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것일까요? 주치의의 진단서를 부정하는 자문이 그런 자문의 소견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다른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면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야 할까요? 주모선사는 다람쥐 되기 싫으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합의를 적용합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장애지급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지급률이 아닌 질병진단비대의 적용인 학대 해석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면책조항인 보험약관 30조 근거로 제한 해석하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설명받은 적도 없는 내용이니까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9조 제3항 약관의 해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학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주모선사 마음입니다. 보험약관 조항도 마음대로 확대 해석합니다. 피보험자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전제, 보험회사 직원 여러분, 도둑 의료자문, 깜깜이 의료자문이 안 됩니다. 피보험자를 배제시키고 일방적이거나 몰래가는 의료자문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계약 위반이고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험 부역자 금자씨에게 묻습니다. 이런 도둑 의료자문, 깜깜이 의료자문을 붙이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제재 조치를 만들어 주세요. 동시감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동의해서 가는 것이니까요. 피보험자나 수익자 등과 함께 가는 동시신체감정, 동시진료감정이라고 합니다. 의료 자문과 구분해 주세요. 보험약관에는 의료 자문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 의료 자문, 깜깜이 의료 자문이 아닌 동시감정이에요. 고문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치료병원 주치, 장애 또는 질병 진단에 의한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모두 제3자입니다. 그 진단의 진단서를 문제 삼는다고 환자와 다른 그 진단이가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입증치향 조항에 따라 주치의의 진단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소견이 필요하다면 자문의가 아니라 진단의에게 먼저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객관성을 따지나요? 치료의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보험회사 편드는 자문의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보험구강이나 주모선사는 환자의 진단이 등을 제3자로 보지 않거나 믿을 수 없다며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논리에 의하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구강 측과 자문계약에 의해 길들여지고 보험구강 편드는 자문인은 믿을 수 없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종합보험 소속 전문의 중 제3자. 여러분은 종합병원 전문의를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모선사는 종합병원을 초과한 대학병원으로 인지하고 주로 대학병원만 가져갑니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등급이 다르고 글씨도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심어둔 보험회사 자문의로 유도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하다가 보험약관 제31조 제2항의 개인 의원이나 병원을 차린 경우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대답이 없습니다. 부정 까다롭게 동기에 의한 추론인가요? 의료법 제3조의 발급 여부. 실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모선사는 동조항의 3자에는 자문의도 가능하다고 거기에 대해 보험자는 제31조 제2항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빼고 보험회사 자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 인정합니다. 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시나요? 보험회사 인지 부조 아닐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의 속마음일까요? 아무튼 보험회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커먼 속마음을 깡촌선사도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불공정이니까요. 피보험자에게는 주치 등의 의료법 제3조의 발급 여부를 따지면서 주모선사는 보험자의 자문의만큼은 의료법 제3조 발급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으로 반합니다. 병원명과 직인이 없다면 도둑 의료자문, 깜깜이 의료자문으로 피보험자를 고문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험자의 반증 책임답게 의료기관의 병원명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은 의료자문조항 해석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료자문조항의 유효성에 이어 의료자문조항을 해석하면서 내심으로 자명이 이런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전문지식이 있는지 엉터리고 많이 부족한 걸 알기에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로서 부족하다고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시도한 것입니다. 옆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자명과 함께 해주실 건가요? 가치를 추구하는 깡촌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